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주식인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대외적인 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글로벌적인 이슈 때문이죠. 첫 번째는 영국의 종기 총선이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1차 합의입니다. 우선은 영국의 조기 총선의 보수당의 승리, 요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2016년에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투표를 통해가지고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통과되었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3%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 후 이제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결국 총리가 한 3번 정도 바뀌면서 이번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조기 총선을 통해 가지고 보수당이 결국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브렉시트가 내년 2020년 1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완료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브렉시트에 대해서 본다면은 한 차례 이미 3%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번 반영이 된 상황이 또다시 한번 반영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반영이 되지 않을 거다. 브렉시트에 관련한 이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또한 1월에 브렉시트를 완료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노딜 브렉시트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영향은 좀 미비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 브렉시트에 대한 보리스 존슨의 생각을 보면은 브렉시트 강경 문제입니다. 결국 이게 지난 8월달 뉴스 보도자료인데 10월 31일에 브렉시트 단행할 거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실패했고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보수당 보리스 존슨이 있는 보수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요. 이번 1월에는 내년 1월이죠 이제.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라는 말을 꽤나 자주 했어요. 이제 이 보리스 존슨 총리도 좀 트럼프 대통령 비슷한 과이기 때문에 이분도 좀 어렵지 않을까. 브렉시트 할 때 노딜 브렉시트도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외한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영향은 좀 미비할 것 같은데 이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조금 영향 미비할지 하겠지만 노딜 브렉시트일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1차 협상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보면은 지난 2018년 이제 12월 브라질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정상간 회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은 첫 번째 사례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 합의점을 찾으면서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 코스닥 해가지고 1%대 상승을 보였고 뭐 나스닥, S&P 500 같은 지수들도 보면은 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1차부터 3차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어 상황을 다 이제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1차에서 3차까지 변수가 없이 계속 합의점을 이룬다? 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봐야 하지 미래에도 2020년 들어서도 계속 합의를 이루어간다 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1차 무역 합의는 어떻게 보면은 양국 정상 간에 혹은 나라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했다라고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말에 있는 재선을 앞두고 경제 살리기
이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이 표는 보시면 알겠지만 실업률 관련한 지표입니다. 보면은 최저예요. 뭐 뉴스 기사에서는 50년 만에 미국의 실업률이 최저다. 그리고 반대로 S&P 500 지수를 보면은 역사상 최고가를 도달하고 이제 조금 내려왔지만 역사상 최고가도 계속 경신하고 있고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미 연방 패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뭐 주식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선거 전략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를 경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재선 관련한 이슈를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보면은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블룸버그가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것도 미지수긴 한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만약에 블룸버그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보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당면한 과제가 꽤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인구 그래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흔히들 우리나라가 일본에 뭐 10년 뒤처져 있다 라고들 하죠. 근데 중국은 이런 인구 구조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근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게 뉴스로 자주 나오고 있고 꽤나 당면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산하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가구 1자녀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산하 제한 정책을 폈고 지금도 피고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이거를 빨리 폐지해야 된다 라고들 하고 있죠.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변화 2020년 보면은 벌써 2.5억 명, 2억 5천만 명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이 지금 당면에 있는 고령화, 초고령화 이 사회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이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11월 말에 어떤 사태가 터졌냐 하면은 여기가 중국은행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뱅크런 사태가 터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솔솔솔 나오고 있죠.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중국의 중소은행 금융 리스크 평가 등급 보면은 8에서 10등급, 고위험이 거의 13%. 이러면서 중국의 뱅크런 사태에 대한 뉴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경제의 문제로 직면해 있고 많이 다뤄졌었던 뭐 도서관의 경제 불균형, 거기다가 지방의 소규모 도시의 뱅크런, 그리고 뭐 기업 도산, 이런 문제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브렉시트는 노딜 브렉시트만 아니라면은 뭐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에서 크게 리스크 혹은 위험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죠. 내수로는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나 미국, 인도 혹은 뭐 일본
이런 나라들처럼 내수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방위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산업 구조를 개편했죠. 중국이 제조 2025를 포기하고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이제 몸을 웅크리면서 수출 1, 2위를 하고 있는 두 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들을 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이런 게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시장 관련해 가지고 다시 이제 내부 안에서 반도체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다.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소문이 솔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우리나라가 나쁘다. 2020년 나쁘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만 보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쨌든 2020년 앞으로 우리 증시 12월 달은 어쨌든 좀 호재성 이슈가 많이 터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대외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대외적인 호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산타랠리가 과연 올까?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꽤나 괜찮은 이슈들이 터졌고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마냥 이제 지난주 혹은 11월처럼 하락하는 모습, 외인들이 한 달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달 가까이 매도 친 물량을 다시 사들이는 모습이 오지 않을까, 집 나간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다 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마감하는 12월 30일까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좀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이 컸는데 어쨌든 좀 대외적인 리스크가 벗어나는, 리스크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외적 변수가 아닌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가 정말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조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2월 30일 장 마감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지금 현 지수를 유지하거나 혹은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